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김봉나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 컨퍼런스에 와 있습니다. 출장 중이라서 마이크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영상에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증시와 크립토 시장은 모두 상당한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하방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해드린 구간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기에 당시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109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점선은 강한 저항선이기에 달러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면 자산시장은 이전과는 반대의 방향성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109 라인이 뚫리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지지선이기에 일단 돌파가 시작된다면 빨간색 점선이 위치한 곳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FOMC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장의 최근 상승세가 며칠 더 이어진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출구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일본의 환개입입니다. 1차 환개입 당시는 엔화 환율이 방어에 실패했지만 10월 21일에 발생한 2차 환개입과 연이은 24일의 개입은 현재까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의 현재 위치는 1차 환개입이 발생하기 직전의 위치와 동일한데요. 여기서 더 찍어 누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달러와 엔 환율이 더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더 큰 하락을 동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지난 1차 환율 개입 당시에 미국 재무부가 이해한다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국가들처럼 금리를 올리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그런 상황을 미국이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환개입을 허용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관대하게 용인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의 환개입이 사실은 미국의 실리와 크게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우선 지금처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환경에서는 일본이 환개입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결국 미봉책일 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현저한 상태에서 엔저 강달러에 걸린 압력이 약해지긴 어렵습니다. 일본 재무성 간부 또한 환율 개입으로 엔저가 멈출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하면서 어디까지나 투기 세력에 의한 지나친 엔저 현상에 대한 조정이 목적이라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 국채를 던진다면 물론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대규모의 환개입을 미국이 용인할 리도 없고요. 그런 선택은 일본의 국익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게 일본의 환개입은 미국의 통제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진행되는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했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달러 강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센 척을 했지만 달러가 일부 조정을 받으며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 선거에도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일본의 환개입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내심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크립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크립토 전체 시총이 위치한 9,400억 달러 부근은 피보나치 상으로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0.5 라인인 그린존 상단부를 돌파하고 지지로 삼게 되면 크립토 시장은 더 시원시원한 랠리를 펼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크립토 전체 시총은 0.5 라인을 돌파하고는 0.618 라인에서 다시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다면 1조 달러가 위치한 피보나치 블로존 상단부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보나치 블루존 하단부의 저항을 받고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그린존 상단부의 지지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도 주요 지지선을 하나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변이 안 생기고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6%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이 경우 크립토 시장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를 명확히 보이는 대목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알트코인이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노란색 추세선에 아직 걸려있는 상태이기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란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더 큰 상승 랠리를 당분간 펼칠 수 있겠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의 저항에 막힌다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11월 2일에 FOMC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월 기준금리는 75bp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제 양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50bp 상승을 예상하는 확률이 1.4%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보다 오늘 투자자들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대응을 더 기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11월 FOMC가 아닌 12월 FOMC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2월 FOMC 결과에 대한 예측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달라진 것이 보이시죠?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75b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월에도 75bp를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확률이 어제의 48.4%에서 오늘은 3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연준 통화정책이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심리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던져놓고는 블랙아웃에 들어간 상태인데다가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겹치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상승세는 시한부 상승이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에 제롬 파월 큰형님이 무슨 어림없는 소리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으면 시장은 다시 정신 차리고 조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승을 즐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을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익절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새로운 빅 뉴스들이 터지고 있기에 당장 내일도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돈봉남 유튜브를 꼭 구독하셔야지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뉴스를 팩트 기반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와 크립토 분석팀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부산에 출장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더 발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구독은 필수고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도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